안녕하십니까. 송국권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2월 13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을 했을 때 그때 역선택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역선택. 자, 홍준표 후보가 나중에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여론조사, 당시 여론조사에는 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이기는 걸로 나왔죠. 그리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역선택이었죠. 역선택. 자, 홍준표 후보가 일반 국민에게서 얻는 지지, 이것이 과연 홍준표를 정말 지지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과 이 맞붙을 상대로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만만하기 때문에 진보층 유권자들이 역선택으로 윤석열이 아니고 홍준표를 선택한 것이냐. 자,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선 이제 뭐 20일 한 3주 남짓 남았는데 가장 핵심 변수가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죠. 그런데 이 후보 단일화에서 이 역선택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단일화가 상당히 성사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 아침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단일화. 지금까지는 뭐 완주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 후보 등록을 했죠. 후보 등록을 하고 국립현충원에 갔다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단일화를 제안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부인 김미경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가 됐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SNS를 통해서 유튜버를 통해서 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입니다. 근데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또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선택했던 방식이고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 지금 시장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결정한 방식이죠. 그때 오세훈으로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 역선택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일화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범야권 후보를 뽑기 때문에 보수청 또는 뭐 중도청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이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순리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전부 다 같이 여론조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굳이 다 가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응답자가 응답을 하면서 나는 보수층이다, 나는 진보층이다고 대답을 하는데 뭐 진보층도 내가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보수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자,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쪽만을 가지고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 지지층까지 다 포함하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역선택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거부를 한 그 상황이죠. 자, 안철수 후보 오늘 후보 등록한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문제죠.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다. 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안이 있다. 서울시장 그때 오세훈과 합의한 방식과 문안이 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논의할 이유가 없다. 대선 후보 단일화 경선 방식 두고 그때 한번 했고 그때도 국민의힘 쪽과 국민의당 쪽이 협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을 한 건데, 자, 서울시장 때 단일화 방식 지금 그대로 하자고 이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단일화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100% 무선 전화만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서 합산한 방식을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경쟁력은 뭐냐면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두고 자, 다음 두 후보 윤석열과 안철수 중에서 이재명과 경쟁해서 이길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 그리고 하나는 적합도입니다. 적합도는 야권 후보 단일 야권 후보로 이 윤석열과 안철수 윤석열 중에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시장 단일화 때는 적합도 조사를 800명을 하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두 개니까 이제 1600명을 하는 것이죠. 경쟁력 조사를 800명을 해서 합산을 했습니다. 합산을 해서 오세훈이 됐는데 그때 뭐 누가 얼마나 이겼는지 그거는 발표하지 않았죠. 근데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좀 하나 지금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전격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한 배경이 있겠죠. 배경이 있을 텐데 이 워낙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많습니다. 보수 진영 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하라 이런 성명을 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 좀 고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지난주 7, 8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7, 8일에 조사를 한 건데 일단 사자 대결에서는 윤석열이 40.1, 이재명이 36.9, 안철수가 10% 나왔습니다. 3.5%포인트나 일주일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철수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건데, 자, 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갤럽에서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적합도 조사, 또 하나는 경쟁력 조사, 갤럽이 했습니다. 적합도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죠. 이재명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이 둘 중에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중에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철수가 50.6%나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42.6%. 나머지는 모름 이런 것이고. 자, 여기서 8%포인트나 안철수가 지금 앞선 걸로 나왔죠. 적합도 조사에서. 여기에 이 윤석열 쪽은 역선택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보 지지층이 안철수를 선택을 하는. 자, 그리고 이 경쟁력 조사에서도 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었을 때는 윤석열이 44.8, 이재명이 39.5 해서 5.3%포인트 윤석열이 앞서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나서서 이재명과 붙었을 때는 안철수가 45.6, 이재명이 35.9 해서 9.7%포인트나 차이가 나서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가 이재명에게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 상황, 이 적합도에서는 일단 역선택이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경쟁력에서는 왜 이렇게 또 안철수가 앞서느냐? 안철수가 앞서는 이유는 이 윤석열 지지세를 그대로 다 흡수하기 때문이죠. 뭐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을 찍을 리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재명이 윤석열과 할 때, 안철수가 할 때 다 35%, 39%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 뭐 40% 되는 지지율을 거의 다 흡수를 해서 45.6%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한번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좀 함정이 있죠. 함정. 말씀드린 대로 역선택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달 초에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또 야권 후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자,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윤석열이 적합하다 36.6, 안철수가 적합하다 32.9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죠. 그런데 이 답변을 한 사람들 중에 응답한 유권자 중에서 보수층을 따로 떼놓고 분석을 하면은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이 58.0%, 안철수는 27.4%입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리고 진보층을 따로 분류를 해보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16.4,
안철수가 34.4 훨씬 높습니다. 그때 홍준표 그 후보와 윤석열 후보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났죠. 자, 이 상황이고 또 하나 설 연휴 직후에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권 후보가 당선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한 500몇 명 되는데 천명조사에서 그렇다면 여기서는 진보층 유권자는 배제가 되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니까는 이 집단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윤석열이 적합하다가 무려 73.7, 안철수가 적합하다가 16.8 이렇게 나왔으니 다 섞어놓고 하는 데서는 이게 안철수가 더 유리하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거나 하는 거는 역선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안철수의 제안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만 있다면 안철수와 10분 커피 타임만 하면 끝날 수 있다. 단일화 그 문제가. 자,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여론조사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뭐 협상팀을 둘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공동정부, 국무총리 안철수를 전제로 한 또 장관을 그 내각 재청권을 그대로 주는 공동정부, 연합정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윤석열의 구상입니다. 자, 구상인데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역선택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또 해야 됩니다. 문항을 놓고 이 여론조사는 묻는 그 문항에 따라서 상당히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아주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그 2002년 노무현 그 정몽준 단일화 협상 때도 노무현은 적합도를 묻자.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 더 선호도 그리고 정몽준은 경쟁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협상을 하다가 노무현이 양보를 했죠. 그래서 문항이 이해창 후보에게 경쟁할 후보, 단일 후보로 노무현, 정몽준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결국은 노무현이 양보를 했는데도 단일 후보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도 디테일한 문제 때문에 가다가 협상이 막 결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그것 때문에 거부를 했죠.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의 농간으로 야권 분열책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 역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선택에 의해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아니면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을 해서 이재명을 당선시키는 자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 해서 국민의힘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충점을 앞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이 모레부터 법정선거운동에 들어가죠. 법정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초기 자금도 막 투입되고 사람들도 모이고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일단 모레까지는 지금 당장 안철수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모레까지는 단일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만 한 가지 분명해진 건 있습니다. 그동안 안철수가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과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뭐 계문서도 막 나돌았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안철수와 이재명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죠. 안철수가 분명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과의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레 이후에 그다음에 한 두 번에 더 그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투표용지 인쇄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투표장에 아무개 후보는 사퇴했다고 입간판 내세우는 것 이 기한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자 그때까지 지금 그러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양쪽이 한쪽은 이 여론조사를 계속 주장을 하고 한쪽은 그냥 단판을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 지지율 앞으로 이제 법정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맞붙는 거죠. 그러면 지지율이 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지율에 따라서 앞으로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가 될지 안 될지 성사되면은
어떤 여론조사 방식일지 단판일지 그것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윤석열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안철수가 하락을 하면은 이것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가능성이 없게 되면은 공동정부 구성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윤석열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안철수까지 상승을 하면은 안철수는 완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0% 이상 득표를 하면은 선거 비용 50%를 보존받고 15% 이상 득표하면은 100%를 보존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따로 알려서 지방선거를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국민의당이 대비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하락세로 떨어지고 즉 안철수가 지금 제자리이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막판에 이 여론조사 방식, 역선택을 감안하고라도 여론조사 방식을 윤석열 후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제자리나 상승하는 그 상황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오늘 안철수가 제안을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살짝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은 단판이다. 단판인데 그것은 어떻게 단판이 이루어질지 실제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의 지지율 추이에 따랐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